오늘의 정치화 토픽 첫 번째입니다. 김현지 대선 자금 녹음 파문에 이 정권이 흔들하는데, 자, 거기다가 이 대선 자금 녹음 파일이 어제 나왔죠. 그런데 오늘 완전히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서민들이, 특히 집 없는 서민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 11호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3중 규제, 서울 경기를 초강력 규제를 하고 갭 투자 원천 봉쇄하고 대출을 옥죄기를 해서 현금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그러니 자기들은 전부 다 집장만 다 해놓고 어제 집을 못 산 국민들은 아예 집을 못 사도록 하는, 그래서 뭐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하는데, 그거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도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수억, 수십억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정상이냐? 정상 아니다.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장미 아파트 35억짜리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지역구 동작구에 전체 11억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 오늘 또 전수조사를 했는데, 언론에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정권의 비서관급 이상 30명 중에서 20명이 이미 여기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전부 다 집 사놨죠. 뭐 강남 좌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집 다 사놓고 이 집값을 집을 못 사도록 해놔버린 겁니다. 그 전에 문재인 때 장하성이라고 정책실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도 강남 살아서 아는데 왜 국민들이 다 강남에 살아야 하느냐, 강남 다 살 필요 없다. 그래서 완전히 염장 지르는 그런 발언을 해서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제2의 장하성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은 지금 나락으로 이래저래 떨어지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캄보디아 사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자, 거기다가 어제 결정적으로 전국을 확 바꿀 수 있는 녹음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됐죠. 근데 다시 거듭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현지 씨 녹음 파일을 제가 털어드리고 나서 한 1분 동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음성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기기 작동에 오류가 생겨서 혼선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오늘 다시 한번 그 녹취 파일을 듣고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털어드리는 이 녹취 파일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털었습니다. 신동욱 의원이 이 녹음 파일을 털었습니다. 일단 짧은 거니까는 녹음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정확하게 지정을 해줘야 이거 지사한테 보고하고 행정관리 맡기지. 그래서 그걸 정리해달라 그랬어요. 일단 그래야 뭐 계좌번호를 알려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왜냐면 공인인증서 이 OPT 카드까지 가는데 액수가 크니까 이게 좀 사무총장이 직접 챙기든가. 그게 좀 답답해요. 일단은 통장은 만들었어요. 배수연 비서가 지금. 네. 아니야, 안 돼, 안 돼. 된대요? 아니요, 선생님, 그거는 본인이 판단 안 돼. 왜냐면요, 500억짜리 선거를 하는데 6천만 원 차이가 뭐 할 건데. 이 부자 선거 때도 20억 차이 됐어요. 6천만 원 차이를 왜 해? 지상 6천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500억짜리 선거를 하면 한 300억, 그럼 당에서 최소 200을 내고 펀드를 300억을 한다는데, 내가 어제 좀 계산을 해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한테 한 300억 땡겨와서 선거를 예비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무슨 6천만 원 따위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거는 판단을 해서 고민을 해갖고 우리가 던져야지 김국님이 임의로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김국님하고 저랑 이제 김국님이랑 이번 주에 가급적 정리를 최대한 그거를 하고 우선 해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고요. 네. 예, 일단 저 녹음의 상대방은 김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김아무개 선생님 하는데 이제 누군지는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그런 한계가 일단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백강현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를 했던 건데,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키워드를 보면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려고 있는 것인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무총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총장이 안 챙겨서 답답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사무총장. 그 다음에 하나는 배소연 비서가 통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배소연이 통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300 정도 땡긴다. 예비 선거를 치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대선 취재를 많이 해봤고 대선 자금 조성 문제 그리고 아래 내부 캠프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상황이죠. 일단은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살림을 사는 사람입니다. 당이 조직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당의 사무총장은 대선 때 되면은 대선 자금을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쓰고 나서 그것을 15% 이상 받으면은 국고에서 보존을 해주니까 그것을 이제 그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주무르는 사람이 당 사무총장인데 여기서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돈을 주무르는 사무총장이 안 챙겨준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배소연 비서가 통장을 만들었다. 자,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은 배소연 씨, 이재명의 이 재산을 차명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80억대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이 배소연 씨 거냐 아니면은 다른 주인이 있느냐, 이재명을 의심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그 사람의 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당에서 당의 돈을 이 통장으로 옮기라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거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300 정도 땡긴다. 자, 이게 땡기는 대상이 걔들에게서라고 했는데, 걔들 일단 문맥상으로 보면은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중간에 뭐가 좀 비어 있다면은 걔들이 또 다른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때 이재명이 이 김용을 시켜서 사실상 시킨 겁니다. 김용이 자기가 지금 다 덮어 쓰고 있지만은 김용이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대장동 일당에게 20억 원을 일단 요구를 했죠. 일단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을 그때 호남의 지역 조직을 만들려고 이낙연과 붙었으니까 이낙연의 텃밭인 호남의 조직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장동 쪽에서 돈을 땡긴 겁니다. 20억 달라고 했다가 대장동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8억에서 멈췄죠. 자, 그러면 걔들이라는 게 혹시 대장동이든 정자동이든 여러 가지 개발 비리가 있는데 거기에 저수지가 있다, 돈에 저수지가 있다는 말이 많았죠. 그래서 그쪽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가, 이것도 나중에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300억 땡긴다는 게 민주당에서 땡긴다, 이것은 표현이 좀 안 맞죠. 어차피 민주당에서 돈을 다 쓰고 그리고 나중에 보전을 받을 텐데. 자, 그리고 이 나머지는 차입을 한다든지 펀드를 한다든지, 자, 그런 말이 오갔다는 것이고, 예비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예비 선거면은 이 경선이 끝나고 공식적인 법정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예비 선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돈을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고 나서 돈을 써야 되죠. 근데 예비 선거를 치르는 단계에서 이런 전체 500억이 들어가는데 300을 땡기고 사무총장이 답답하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대선 자금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계속 아주 조심스럽게 합니다. 김현지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녹취록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이 이틀째죠. 이틀째인데 용산에서 그 김현지가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괜히 이거 긁어 부스럼 만들 수가 있다.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파장은 예의주시하지만은 거기다 반응을 했다가는 이 긁어 부스럼이 돼서 더 커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 좌파 진영에서도. 그래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일부 언론에서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김현지가 아니라면은 벌써 이야기를 하고 반발을 하고 우습게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선 이것을 사실상 용산은 침묵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이 이 김현지 부속실장의 녹취 내용은 자 이렇게 딱 단정을 합니다. 녹취 내용, 자기들은 그 김현지 목소리 이제 다 알죠. 녹취 내용은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선거 비용을 논의한 통화 내용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녹취 파일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후보 등록 등 대선 선거 사무 준비 과정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이야기를 하죠. 참 이게 알면서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면서 하는 건지. 일단 왜 김현지가 사무총장 이야기를 하고, 김현지는 그때 뭐 당 대표 그 시점도 아닙니다. 그때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죠. 2022년 대선이니까. 그래서 아마 경기도 공무원으로 계속 도지사 비서실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람이 이 통화를 하면서 누군가는 또 6천만 원을 차입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왜 6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주려고 했는지, 이거 파보면은 한도 끝도 없이 이거 나옵니다. 지금 저 정도 녹취록 가지고도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키워드만 가지고.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미칠 그 내용이어서, 오늘 신동욱 의원이 이 법사위에서 저 녹음 파일을 부분적으로 재생을 했습니다. 재생을 하니까 민주당에서 뭐 시끌시끌한데, 그만큼 민주당도 이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지 법사위원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자기들도 모르는 거죠. 그때 김현지가 대선 자금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녹음 파일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 노심초사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공론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좀 더 세게 이것을 몰아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대선 자금이라는 게 이게 파면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것이고, 그 전에 이 민주당에서는, 좌파에서는 가령 청남동 술자리 2호 그 녹음 파일을 막 털었죠. 국정감사에서 그때 막 털고, 이 면책특권을 이용을 해서 김의겸 씨가 막 털었습니다. 그리고 확 그걸로 가지고 지지층 결집하는데 써먹었죠. 완전히 가짜로 판명이 났고, 그때도 가짜라는 것을 자기들끼리는 거의 다 알고 있었으면서 그렇게 자기 진영 결집용으로, 그리고 우파 진영을 흠집내는 그 용도로 써먹었습니다. 가장 최근만 해도 서영교 의원이 또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정상면 전 검찰총장 등을 만났다. 이거 가짜인 줄 다 알면서, 그때 열린공간TV에서 처음에 이거 썰이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뭐 제보자 거를 만들었다. 이런 걸 다 했지만, 다 알면서도 그냥 막 털었죠. 면책특권을 가지고. 털어서 지지층 결집에 쓰고 막 이렇게 한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빼박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좀 누군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져야 될, 추가적으로 규명이 돼야 될 것은 있지만은, 이거 경찰에 이제 수사를 고소고발이 들어가면은, 수사하면은 수사를 제대로 할지, 이것은 또 추후에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감시를 해야 되지만은, 수사 들어가면은 이거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서 이게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이게 지금 허위 녹취록이라고는 좀 말을 못하고 있죠. 전혀.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이 아예 이것을 김현지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펴서
이재명 정권의 이제 탄생 과정부터, 이거 물론 그 2022년 대선 때 이야기지만은 여러 가지 이 불법성, 특히 김현지 씨가 그 이후에도,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재명의 재판을 다 컨트롤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이재명의 공범들까지, 그래서 이하영 변호사, 설전 변호사도 잘라버리고, 김용 변호사에게 뭐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그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김현지다.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드러나고 거기다가 이 여러 가지 뭐 대장도 저 백현동에도 또 관여를 했고, 또 자기가 관리했던 변호사들을 곳곳에 이제 꽂아 넣는 그 역할도 지금 한 걸로 거의 뭐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합리적인 의심으로 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김현지 스캔들이 그 대선 전에도 그렇고 대선 이후에도 일종의 국정농단에 가까운 그런 상황을 빚고 있기 때문에 이 꾸준한 추적 그리고 이슈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번 주말 지나면서 다음 주에 아마 이 녹취록과 관련한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